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쪽의 주장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뽑아온 이유는 어떻게든 이 조국 사태와 강선우 후보자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강선우 청문회를 본 진보 진영에서도 조국 사태를 연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진보 매체들조차 정부 여당이 손절에 돌입했다,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보도들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 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에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라는 해석 기사가 났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공표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대변인 얘기처럼 이규현 홍보소통수석도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 기울었다라는 일부 보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언론이 취재한 방금 보셨던 건 공식적인 멘트고요. 익명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역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입니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 보좌관, 비서관급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했으면 될 것을 거짓 해명을 해서 그 논란의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현역 의원 지명 철회는 좀 부담스러운데 낙마 방침이 서면은 자진 사퇴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대변인, 대통령실 분위기, 익명으로 지금 언론 취재 응하고 있는 것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나오는 분위기, 메시지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최종적인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까지 메시지는 관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소통수석의 메시지는 그런 차원에서 당의 기류와 또는 지금 여론의 기류와 관계없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의 고민도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인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진 철회 또는 자진 사퇴하는 방향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딸려 있는 것인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지명을 한 첫 내각의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 특히 그것도 현역 의원이 낙마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충분한 낙마의 사유가 있고 또 일반 여론이 그 낙마를 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께서 그 일반 여론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을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가 늘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내일이면은 이번 주에 인사청문 슈퍼위크라고 하는 그 청문회 17곳인가요? 17개의 인사청문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 안으로 어떤 최종적인 인사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여권 관계자 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오래 고민을 이어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만약 대통령이 결단이 서면 자진 사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종근 실장님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의 고민은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어떠한 정부도 초기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실 그런 그 지지자들 또는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연합이 점점 느슨해지거나 적으로 돌아설 경우 이 정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80% 정도 찬성하는 그런 뒷받침 속에서 탄생을 했는데 적폐청산을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중도층이나 혹은 일부 보수층을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사실상 이 정권이 흔들리게 된 초점인데 이번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어떤 연합체 또는 지지하는 당이라든지 다른 당 또는 시민단체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게 후보자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전교조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민노당부터 사회민주당, 녹색당 이런 소수 지금 범여권의 정당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진행하다가는 역대 정부가 처한 것처럼 이 연합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거든요. 아마도 저는 주말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어떤 후보자들을 살리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